안녕하세요, 카통형 조이터입니다. 오늘은 현대 그랜저, 신형 그랜저죠. 저번에 저희가 영상에서 나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신형 그랜저 착석기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가지고 앉아봤는데요. 오늘은 신형 그랜저 캘리그래피입니다. 캘리그래피.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차이점이 있는 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시승차는 캘리그래피 2.5리터 4기통 가솔린 모델이고요. 옵션은 근데 별다른 게 추가되진 않았어요. 썬루프 하나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자세히 보시죠. 일단 외장 디테일을 먼저 봐야 할 텐데 얼굴을 먼저 볼게요. 이 캘리그래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라이트 디자인인데 웰컴 라이트를 한번 봐야겠죠? 라이트가 이렇게 웰컴 라이트 세리모니가 굉장히 화려해요. 이 웰컴 라이트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봤던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만 그냥 깜빡깜빡이는데 이 캘리그래피 사양은 이제 방향시등을 넣으면 이제 시퀀셜 타입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아주 멋있게 그냥 이렇게 선이 빛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 웰컴 라이트는 이 전면뿐 아니라 후방에 가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점등되고 이제 사라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이제 라이트 디자인을 해놓은 걸 볼 수 있는데, 확실히 현대가 이런 라이트 디자인 기술이 굉장히 지금 기술력이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엠블럼 같은 경우는 6세대 그랜저에서는 이 엠블럼이 이제 플라스틱 소재에다가 약간 크롬으로 그 위에 그냥 살짝 입힌 거였는데, 이 7세대 그랜저로 오면서 엠블럼이 그냥 알루미늄 통으로 그냥 디자인해가지고 박아놨어요. 이 측면 모서리 같은 걸 봐도 약간 음각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다만 이게 현대 엠블럼이라서 좀 그러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리뷰 차량으로 가져온 거는 원래는 어비스 블랙이라는 컬러였는데,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분께서 그 천안에 있는 유쉴드라는 필름지 브랜드 매장에서 이렇게 무광 블랙으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무광 PPF에 그 바이올렛 필름 올린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광 블랙 컬러랑 합쳐지면서 살짝 머슬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측면으로 오시면 이 신형 그랜저가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프레임이 없고 이 B필러와 앞유리, 뒷유리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이어져요. 하나의 면처럼. 이 바람이 지나갈 때 뭐 필러가 튀어나오거나 이런 굴곡이 없다 보니까 풍절음이나 이제 소음 같은 걸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안에서는 분명히 이제 소음을 꽉 잘 잡았을 거란 예상이 되거든요. 오토플러시 타입의 도어 캐치, 이것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풍절음이라던가 이런 소음 억제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실제로 현대차가 신형 그랜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이 MVH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따 타봐야 알겠지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휠 같은 경우가 이게 좀 캘리그래피 사양에서는 지금 19인치 휠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면 20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19인치 휠 일단 사이즈가 크죠? 저번에 익스클루시브 봤던 거는 18인치였고 이거는 19인치니까 멀리서 보면 뭔가 이게 좀 약간 든든한 자태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피디님은? 저는 이 번개 모양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무광 블랙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다른가 봅니다. 역시 무광 블랙이랑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다시 보니까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캘리그래피 사양이 하나 또 추가되는 게 이 전면 유리 쪽이 기본 발수 코팅이 돼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 신차를 출고하고 나서 따로 이제 뭐 발수 코팅 시공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하죠.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 실내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 캘리그래피 트림이 왜 캘리그래피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이 진짜 많아요. 첫 번째로는 소재인데, 캘리그래피가 진짜 이 나파 가죽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스티어링 휠이랑 시트 나파 가죽을 이렇게 많이 쓴 거는 이해가 가. 왜냐면 몸이 항상 닿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혼 커버는 여기까지 나파 가죽을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또 생각해보면 프리미엄은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과소비를 좀 넣어줘야 좀 프리미엄 느낌이 나니까, 이 나파 가죽에 플러스로 스티칭을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이 스티칭들이 스티어링 휠 커버 안쪽, 그리고 여기 혼 커버에도 들어가 있고, 이 시트에도 되게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디자인 흉내낸 게 아니고 진짜 바느질 한 겁니다, 이게. 근데 다만 시트가 바닥에 바느질이 너무 촘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하드하고 좀 단단해요. 단단함을 넘어서 약간 단단한 그런 이미지까지 주고, 등받이도 좌우가 엄청 튀어나와 있거든요. 마치 이게 레이싱용 버킷 시트처럼 허리를 되게 잘 잡아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이제 좁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탔을 때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스티어링 휠 커버 얘기인데요. 기왕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1세대 그랜저 헤리티지를 살린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원스포크 디자인. 헤리티지를 살리려고 했으면 여기 하단에 조그맣게 현대 약간 예쁜 폰트로 엠블럼 넣어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마크 들어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각으로 딱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네, 그쵸.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현대 엠블럼이 들어가서 약간 좀 하차감이 안 산다. 근데 하차감을 살리고 싶었으면 앞에 있는 그 엠블럼부터 뺐어야지. 왜 안에다는 안 넣고 왜 밖에다 놓고.
확실히 캘리그래피 트림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파 가죽이라던가 뭐 스웨이드 같은 것들 좀 이런 소재감 때문에 굉장히 좀 따뜻하고 약간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시승차 같은 경우는 이게 검은색 블랙 인테리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덜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실내 베이지 인테리어 그런 컬러로 적용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이 천장 내장재부터 뭐 시트나 이런 혼 커버까지 더해져 가지고 굉장히 좀 따스하고 아늑한 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 포인트가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웰컴 라이트라던가 방향지시등 넣었을 때 그 시퀀셜 타입으로 이렇게 깜빡이가 좌우로 이렇게 현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실내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면 드라이브 모드에 맞춰서 지금 마이 드라이브 모드 하면 이렇게 바뀌고, 에코 모드 하면 또 약간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바뀌고, 하지만 우리는 스포츠 모드로 달릴 거니까 시뻘겋게. 그리고 캘리그래피 사양에만 또 적용되는 게 이 모노포스 헤드레스트가 있습니다. 이 헤드레스트가 뒤에서 보면 약간 디자인 치과 의자 같고 되게 예뻐요. 그 예쁘게 플라스틱으로 잘 해놨는데, 아쉬운 점은 이게 위아래만 되지 앞뒤로 조절이 안 돼서 이거는 좀 불편하더라고. 이거는 물론 디자인적으로 뒤에서 봤을 때는 말끔한 맛은 있는데, 운전하면서 우리가 이 헤드레스트 뒤를 볼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저는 모르겠네요.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OS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의 현대차들과는 굉장히 다른 약간 스마트폰 같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이전 세대 현대차들의 그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감도도 더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스마트폰처럼 되게 민감한 그런 터치 감도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는데, UI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가 OTA를 이게 확장 적용하는 게, 이 그랜저는 기본적인 이제 뭐 주행 모드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서스펜션 같은 약간 주행 동력계에 근접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OTA 적용을 굉장히 확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차체 사이즈도 커지고 이런 OTA 적용 범위가 내연기관차에서 이렇게 넓어진 걸 보면 아무래도 현대차는 이 그랜저 GN7에다가 전기차 버전을 또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 아니야 다를까 며칠 전에 그 한 언론사에서 그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 업체에서 이제 뭐 2024년부터 출시될 그랜저 전기차 EV 모델에 들어가고 배터리 이런 기사들이 뜬 걸 제가 봤는데, 그런 걸 보면 이 그랜저가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전기차로 나올 그 그랜저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기판 디자인은 저번에 익스클루시브 모델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약간 미니멀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 썰렁하다 싶은 측면도 있긴 해요. 과연 OTA로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계기판이 그 OTA 영역에도 업데이트를 해줄까,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일단 그런 계획은 없다고는 하는데, 기어 노브 디자인은 지난번에 그 익스클루시브 저희가 차량 앉아서 확인해 봤잖아요. 지금 현세대 그랜저가 묵직하고 약간 각지고 투박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디자인을 이렇게 맞춰서 잘 한 건 좋은데, 이 스마트키 이거는 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 약간 얘들 장난감 같아서 저는 좀 별로거든요. 피디님은 호이신가요? 저는 좀 이쁜 것 같은데, 그래요? 저기 저거 막 잠금 표시 저게 그냥 음각으로 돼 있으면 훨씬 이쁠 것 같다? 저희 피디님 굉장히 음각을 좋아하시네요. 아까도 엠블럼 얘기하면서 음각 얘기하시더니. 그리고 이제 공조기도 볼 텐데요. 지난번에 익스클루시브는 그 버튼식이었죠. 그 버튼식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그 10.25인치인가? 이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디자인의 뭐 테마라던가 디테일, 화려한 부분은 이 터치 스크린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열선 시트를 켜요. 이렇게 키면 2단계, 3단계 올릴수록 색깔이 진하게 변해. 와, 이런 디테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를 때마다 이 햅틱 반응이 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버튼식은 딱 누르면 바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직관성이 있다. 근데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햅틱 반응을 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 눌렀다는 느낌은 나는데 그냥 핏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질적이고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직관성을 생각한 것만큼 잘 챙기지 못한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평입니다. 그리고 실내 사운드 시스템은 이제 보스 오디오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스피커가 기본으로 캘리그래피 탑재되는 게 14개 스피커, 그리고 이게 앰프가 탑재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진짜 캘리그래피만의 좀 프리미엄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챙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랜저 하면 역시 또 2열을 앉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저번에 익스클루시브 찍으면서도 뭐 그때 봤지만 역시 2열. 물론 이제 IG 6세대 IG 후기형도 뒷자리가 굉장히 넓긴 했고, 이것도 사실 뒷자리 공간이 그거랑 비슷하긴 해요. 이 시트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가지고 허벅지를 더 많이 지지하는, 착좌감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익스클루시브가 컵홀더가 달려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캘리그래피이기 때문에 이 센터 이제 암레스트에 이제 컨트롤 패널이 들어가요. 뒷자리에 VIP 패키지를 넣으면 이게 측면에 이제 전동 커튼 들어간다던가, 뒷자리도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쭉 빠지면서 등받이가 더 눕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넣으면 이 컨트롤 패널에 뒷자리 리클라이닝 버튼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걸 넣지 않았으니까 그 기능은 없고, 컵홀더는 어디 있느냐? 컵홀더는 이 앞에 있죠. 누르면, 야, 근데 이것도 정말 이게 움직임 구성을 굉장히 잘한 게,
고급스러운 조작감이 딱 나요. 탁탁 걸리듯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엄청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저는 역시 고급차는 약간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그래도 얘네들이 돈을 썼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니까요. 헤드룸은 공간이 저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썬루프를 장착한 차량이다 보니까 썬루프 공간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다행히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 위에 헤드룸 공간을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제 키가 지금 176이거든요. 주먹 하나 들어갑니다. 네, 7세대 그랜저 지금 타고 나왔습니다. 차가 일단 처음에 딱 탔을 때 느낌이, 와, 차가 너무 커요 진짜. 이게 뭐 기본적으로 전장이 5m가 넘는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엄청 육덕진 뚱뚱한 차가 됐죠. 그래서 확실히 고급 세단의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이게 좀 사이즈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게 좀 너무 크다고 느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차의 엔진 소리 이런 거 하나도 안 들리고, 오히려 지금 이 히터를 틀어놨는데 두 단계 바람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릴 정도로, 와, 이게 지금 정숙성은 일단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현대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중장년층 아재들을 다시 고급차 이미지로 끌어오기 위해서 가장 이제 신경을 쓴 부분이 이 MVH라고 했는데, 지금 타고 지금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도 한 5분 됐나? 조용하다는 거를 진짜 타자마자 바로 확 느낌이 와닿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히 밖에서 봤을 때 그 도어 캐치도 그렇고 비필러 쪽에 이제 그 튀어나오는 부분도 없고 매끈하게 잡아주고, 이 유리도 이제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잖아요. 이 이중접합 유리가 이전에 쓰였던 모델들의 이중접합 유리보다도 더 이제 퀄리티가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7세대 그랜저의 정숙성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거 하이브리드 아니고 진짜 생 2.5리터 4기통 내연기관입니다. 그리고 진동 측면인데 이 2.5리터 4기통 모델도 이 진동 억제력은 굉장히 우수해요. 특히 아이들링이나 일상주행 때 이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숙성과 진동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중에서도 거의 역대급 MVH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풍전음도 굉장히 잘 잡아낸 것 같고, 기본적으로 현대가 가장 신경 썼던 MVH 측면은 일단 진짜 90점, 95점 이상 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관련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랜저가 이전 6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승차감 테스트를 많이 했던 모델이에요. 한 5세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하도 이제 현대차가 뭐 물렁물렁하다, 무슨 뭐 물침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야, 독일 차들은 약간 단단하고 고속주행에서 안정감이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현대도 진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나 해가지고 6세대 그랜저 IG 전기형 모델을 내면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6세대 초기형 모델들은 그랜저인데도 불구하고 하체 세팅이 굉장히 좀 약간 하드하고 단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랜저에게 기대하는 승차감이 분명히 그런 하드한 그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 피드백들이 막 들려오고, 뭐 그랜저가 왜 이렇게 딱딱하냐, 뭐 이런 이제 불호의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랜저가 다시 6세대 후기형으로 와서는 말랑말랑하고 좀 약간 푹신한 승차감으로 바뀌었죠. 뒷자리 승차감은 어떤가요? 저 지금 너무 잠온인데요. 그래요? 시트가 나를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잠이 오십니까 지금? 캘리그래피 트림인데 그 프리브 서스펜션 그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거든요. 프리브 서스펜션이 없어도 이제 요철을 넘을 때 느낌이 진짜 굉장히 잔진동 잘 걸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프리브 서스펜션까지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승차감이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평상시 일상주행에서 크게 부족함은 없어요. 보통 4기통 2.0L 언저리에서 터보 차저를 얹으면 툭 치고 나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고, 6기통 모델은 이제 고속에서 좀 약간 뒤에서 쭉 끈기 있게 밀어주고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가져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2.5L 4기통 이 레이아웃이 뭐랄까, 그 고속 주행이나 장거리 주행보다는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특화된 엔진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싶고요. 뭐 스포츠 모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이제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액티브 사운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액티브 사운드를 끈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를 넣고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소리는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4기통 4기통 소리가 나고, 사운드를 한번 키워보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인위적인 소리가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액티브 사운드를 차라리 안 킬 것 같습니다. 이런 고급차에서 기대하는 그런 소리랑은 별로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뒤에 PD님들 앉았는데 왕 이러면 좀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그랜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오토방구 소리 같아요, 솔직히. 오토바이, 뒤에서 타면 오토바이 소리가 난다. 와씨. 근데 제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 타도 이런 소리는 안 나요. 4기통의 주행 질감이 그래도 스포츠 모드 넣으면 확실히 그 아까 노멀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 넣고 달렸을 때랑
지금은 다르긴 해요.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맛은 있는데 엄청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속주행에서 밀어붙일 때 와 막 만족스럽다, 가속감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겠죠. 3.5리터 6기통 모델에 비교하면 출력의 갭이 100마력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6기통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저희 차주분께서는 아이들링이 정차 중에 막 600, 800 이렇게 좀 약간 널뛰기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출고한 지 지금 300km밖에 안 된 차거든요. 막 크게 느껴지는 진동은 아닌데 아예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RPM도 봐보죠. 지금 600에서 800 RPM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지금 약간 600이랑 800 사이에서 널뛰기를 하네 이게 지금. 연비는 지금 적당히 스포츠 모드 쓰고 적당히 가속을 하고 이랬는데도 리터당 8km, 9km 이 정도 나오는 걸 보면 연비도 뭐 굉장히 잘 잡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뭐 하이브리드 모델 있잖아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실 것 같은데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면 대신 그런 건 있죠. 캘리그래피를 선택을 해도 뒷자리 이제 리클라이닝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약점이 되겠지만 그랜저가 이제 표방하는 가장 큰 MVH의 정숙성과 진동 억제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 하이브리드가 가장 최적의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신형 그랜저 이렇게 타봤는데요. 확실히 신형 그랜저는 그 역대급으로 약간 MVH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요. 아무래도 그랜저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급차 이미지를 확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다 보니까 제네시스 브랜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화려하거나 럭셔리한 그 디테일들에 굉장히 집중을 한 반면에 그랜저는 일반적인 대중차 브랜드에서 최대한 꺼낼 수 있는 맥시멈을 끌어올린 느낌이에요. 고급차의 느낌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끌어올려서 중후하고 그냥 그런 이미지들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신경을 썼다.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현대차의 이런 전략을 보면 약간 이 지금 그랜저가 과거에 폭스바겐에서 나왔던 페이톤이랑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페이톤 같은 경우도 이제 폭스바겐은 대중차 브랜드지만 벤틀리 플라잉 스퍼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한 정말 최고급 세단을 표방하고 나섰던 그런 차인데 대중차 브랜드에서 최대한 고급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고요. 대신 그만큼 가격도 맥시멈까지 끌어올렸다는 거. 신형 그랜저는 진짜 이 옛날의 그랜저들을 기억하는 중장년층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레트로라는 이미지와 이 과거의 그 추억들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이 거의 끝물이잖아요.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간 이 시점에서 그래서 현대차가 할 수 있는 내연기관의 가장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차량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봤을 때는 전 마이바흐 S580도 타봤거든요. 메트로폴리 에디션. 네. 지금 이 그랜저는 마이바흐의 대한민국 축소판. 그 정도라고? 아니 도대체 지금 똑같아요, 진짜. 마이바 타는 분들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 지금?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마이바흐 S580 메트로폴리 에디션을 타봤어요. 뒷자리에. 이 의견은 카통령이랑 저희 의견이랑 전혀 상관없는 촬영을 편집하시는 PD 한 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마이바흐랑 별 차이 없어요. 왜냐면 난 타봤기 때문에 마이바흐를. 왜 이래?